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구리즘의 김정엽입니다. 자, 우리 금요일 지금 오전장에서 오후장으로 넘어가는 1시 가까운 그 시간대인데, 우리 증시가 뭐 아직까지는 뚜렷한 상방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FOMC에서 금리 인하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허덕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거기다가 오늘 알테오젠이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많이 좀 밀렸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또 급락도 하고 하락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좀 제약주의 발목을 좀 잡고 늘어지는 그런 날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는 상승 추세 안에서도 하루하루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업종 간의 상승 격차가 심하고 같은 업종 내에서도 몇 개의 특정 종목으로만 수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시장이죠. 빠른 정보와 이슈 포착이 가장 중요한 지금, 저희 주고리즘이 발빠르게 핵심 정보만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시장에서는 확실히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슈와 시장에 또 수급이 집중되는 그런 요소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또 준비를 하면 좋을지 한번 또 같이 공부를 해보고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는 없었다. 하지만 국채를 매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상 밖의 소식이었다. 이렇게 이제 또 평가를 하죠. 우리 12월 달에는요,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제 긴축을 하고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 이후로 풀렸었던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그런 긴축을 12월 달에는 이제 끝낸다라고 기존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금리 발표를 하면서 물론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한 번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약간 좀 매파적인 그런 발언을 섞어서 하긴 했지만, 그 내용 안에서 또 내용들을 또 이제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국채 매입을 또 이제 시작을 하면서 또 유동성을 좀 맞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국채 매입은 이제 뭐 그래서 좀 크게 확대를 하면은 이게 이제 양적 완화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확실히 긴축을 끝낸 이후에 안에서는 증시의 부양책이 될 수 있을 만한 뭐 통화 정책이라던가 이런 부양책들,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가 그 FOMC 직후에 시장이 과연 뭐 맨날 급등만 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뭐 거의 대부분이었죠. 물론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아라는 기대감이 들고 FOMC 일정을 앞두고 거기 안에서 미증시가 막 랠리를 보이고 기대감을 터뜨렸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 발표가 나온 이후에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재료 소진이 단기간 안으로는 끝났잖아,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밀리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뭐 이제 명분은 생각보다는 그 이후에 연설, 그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이 비둘기파적이지 않았어, 요런 이제 그 의견인데, 아무튼 이번에도 금리 인하 발표 직후에는 시장이 그렇게 강세 흐름을 막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제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으나 결국에는 금리는 인하가 발표가 됐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그 다음에 이제 증시에 이제 부양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뭐 시간이 조금 소화된 이후에는 연속적인 또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 장세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비슷한 구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IB들은 미국에서는 12월 산타 랠리를 기대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스닥의 장세가 좋아지는 흔히 이제 연초 효과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막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어느 쪽에다가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할 거고, 우리는 요런 그 산업들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할 거야. 새해에는 요런 발표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뭐 정책 수혜주라는 명분 하에 올라가고 급등하고 재료주들이 좀 많아지죠. 그래서 1월, 2월 달에는 성과가 좋았었던 좀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저는 뭐 그런 효과들이 잘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금리도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환율이 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잡히지가 않았어요. 조금 좀 답답한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에서는 80원이 넘어가면은 이제 손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대기업들한테도 너네 달러 빨리 그 원화로 좀 바꿔, 이렇게 또 압박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국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앞으로 우호적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도 나오죠. 근데 지금 환차손을 회피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주식을 좀 많이 매도를 해놨던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 순매수세들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하면서 시장이 부정적인 내용들만 있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좀 가지고 이제 1월달, 12월 뭐 중순 이후에는 시장의 또 랠리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또 유입을 다시 또 기대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발표된 시점 안에서는 증시가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아침장에 이제 미증시 시각으로 아침장에 흔들리다가 오후장에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다우존스는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좀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오라클이라는 AI 대표 기업이죠. 팔란티어, 오라클 이런 것들이 미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AI 대표 기업인데 실적이 한 100 정도 나와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한 96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AI 기업들을 바라보는 잣대가 굉장히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장 안에서 기대치를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굉장히 이제 악재로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라클이 지금 실적 예상치가 뛰어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오라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AI 관련된 종목들의 뭐 차익 매도라던가 과거에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던 이제 뭐 버블 고점 논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재점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 오라클 말고 반도체 쪽 안에서는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또 상승도 했다가 갑자기 또 꺾이기도 했다가 아직까지는 이 AI 그다음에 반도체 11월에 증시를 흔들었었던 요 요인들에는 아직까지는 우려감을 좀 남겨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과거에 11월 달에 우리 증시가 많이 밀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부각이 됐었던 게 금리는 동결이 될 것 같아랑 그 다음에 AI 기업들이 지금 너무 고평가가 됐어라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 당시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가 많이 나갔고 뭐 환율적인 문제들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매수하는 업종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SK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 이쪽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증시에 랠리가 나왔는데 그 외국인 수급들이 전반적으로는 빠져나갔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업종에 유입이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 기억으로는 제약주들이 확실히 임팩트 있는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인하되고 유동성 장세가 온다라고 하는 관점 하에서 보면은 항상 이제 금리와 예민하게 그 다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들은 항상 이제 성장주가 부각이 되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이번에 딱 시작이 된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시장 안에서 부양책들이 기대가 되는 상황 안에서는 성장주가 올라가는 거는 맞았고 그 성장주로서 가장 부각이 됐었던 게 그다음에 뭐 반도체 요쪽이었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아직까지는 거품론이 이제 확실하게 제거가 되지 않으면서 다시금 이제 흐름이 좀 무거워지죠. 최근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야금야금 주가를 돌리고는 있는데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은 진짜 더럽게 안 오릅니다. 저는 이제 중소형 반도체 종목도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더 반등하고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흐름들이 안 왔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다시 뭐 이제 전고점과 신고가에 가까워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야 액션을 좀 보일 것인지 아직은 뭐 이제 좀 무거운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과거에 부각이 받았었던 이런 그 AI들이 지금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부각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시장은 지금 어느 쪽에 열광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뭐 장중에 지금 당장은 뭐 결과론적인 얘기가 되지만 로봇주들은 요즘 뭐 매일같이 화려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움직임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코스닥이 양봉 뜨면은 바로 반응이 나오는 섹터가 지금은 또 로봇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는 이제 앞으로 12월, 1월에 계속해서 좀 주도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섹터 업종은 일단은 1순위로 가장 눈에 보이는 로봇주,
그 다음에 지금 알테오젠의 이런 악재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시장에서 무덤덤해진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효과가 들어오는 게 제약에는 헬스케어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바닥에 있는 그런 제약주들을 이번에 또 알테오젠 흐름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낮아지면은 멀리 보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는 지금 당장 뭐 지난 컨텐츠 안에서도 로봇주 얘기를 했지만 로봇주를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클로봇은 현대차가 이제 과거부터 이제 준비를 했었던,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로 이제 지분을 매수해 버린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과거부터 연결고리가 좀 깊었었던 기업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이제 부각이 됐다가 이번에는 또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요즘 시장에서 가장 로봇주들 안에서 키워드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액추에이터, 그 다음에 하나는 정밀 감속기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봇에서 가장 그 주요 부품으로 평가를 받고 이것들이 이제 수익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로봇 시장이 가속화되고 커진다라고 하면은 로봇 전반적인 섹터는 모두 커지고 거기 안에서 과연 수익성을 가장 많이 남기면서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분야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 안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액추에이터와 그 다음에 정밀 감속기를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봇 같은 경우도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액추에이터 공급 이슈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또 신고가를 쓰기도 했고요. 로보티즈죠. 로보티즈도 이제 그런 이슈로 또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고 클로봇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급등이 잘 나왔었던 SPG 같은 경우도 조용하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뛰어갔습니다. 주가가 이제 막 더블 이상으로 지나가는데 한 달도 걸리지가 않았죠. 근데 이것도 이제 LG 쪽이랑 액추에이터를 같이 공동 개발을 한다라는 뉴스가 들리면서 이렇게 상승률이 강해진 그런 종목이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우린 PTS라는 기업도 단기간 안에 바닥에서 막 급등하고 상한가도 나오고 이런 기업들이었는데 최근에 또 나왔었던 뉴스를 보면은 과거에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 우린 PTS가 만드는 정밀 감속기를 이제 납품을 했었던 게 그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뛰어 올랐다라는 명분으로 이제 급등의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우린 PTS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업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술, 그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 매출액, 특히나 이제 분기별 매출액 분야 안에서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그 대표적인 기업들은 몇 조대 이제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우린 PTS는 시가총액이 달랑 1,500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은 우린 PTS는 지금보다 더 화려한 상승률로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 안에서는 그 일단은 액추에이터와 그 다음에 정밀 감속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확실히 로봇주 안에서는 임팩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로봇주가 계속 잘 가는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상용화가 가까워지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트럼프 정부가 AI 다음으로 로봇 산업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그리고 옛날에는 로봇주들이 그냥 이제 뭐 미래의 먹거리겠지 뭐 언젠간 로봇 시대가 오겠지 요런 이제 그 막연한 기대감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실제로 로봇 기업들이 거둬들이는 성과가 가시화됐고 대부분의 이제 적자 연속의 기업들이 많은데 이제 흑자 전환의 타이밍이 가까워졌다라는 해석이 시장에서는 좀 크게 불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가 지금 뭐 워낙 대세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안에서 올라가는 종목과 섹터가 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을 좀 빠르게 그다음에 임팩트 있게 내려고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로봇주들의 순환 흐름들을 잘 타서 사고 팔고 잘해서 그러니까 수익 내고 또 다음 덜 올라간 로봇주로 넘어가고 이런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이 좀 잘 나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로봇주의 수급이 너무나도 많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도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 로봇 시장 안에서 액추에이터와 그 다음에 정밀 감속기 키워드는 뭐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앞서서 올라간 종목들도 제시를 드렸었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 뉴로메카라는 기업이 하고 있는 내용이 이번에 이제 라는 것을 개발을 했다라는 뉴스들이 있었고 이게 국내 최초로 100% 부품 내재화를 시킨 스마트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이제 뭐 이제 그 다른 기업들이랑 또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탑재를 또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들고요. 향후 또 글로벌 휴머노이드에 충분히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불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굳이 꼭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찍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대감과 순환매로 급등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뉴로메카는 그에 비해서 저는 상대적으로는 좀 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준비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한 번에 터지고 길게 멀리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는 뉴로메카는 꼭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우로보틱스라는 종목도 여러 번 또 강조를 드렸는데 오늘은 그래도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상승률이 좀 세게 나오긴 하는데 저는 나우로보틱스의 진가는 이 쌓여있는 매물대가 소화가 되고 돌파가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우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뭐 액추에이터 이슈와 그 다음에 이제 기술들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막 증권가 안에서는 뭐 글로벌 지사향 뭐 로봇 제작이 또 완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된다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가는 크게 오르진 못했단 말이죠. 주봉상 차트 안에서도 이 상장 초기에 그 다음에 만들어 놨었던 요 매물대들을 소화를 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상장 이후에 6개월은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1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락업에 대한 분위기나 뭐 그런 우려 사항들은 지금 당장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로봇주가 당장은 지금 다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좀 덜 올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시고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바닥에서 또 새로 준비하는 로봇주들의 순환매를 탈 수 있을 만한 이제 뭐 로보라는 종목이라던가 아니면은 엔젤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도 지금 상대적으로는 좀 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오늘도 아직까지는 반응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로봇주는 뭐 여전히 강한 상황이고 가지고 있는 이슈도 여전히 뭐 시장에서 가장 환호할 만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KNR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를 위쪽으로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위쪽으로 27,500원 돌파하면은 상승세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로봇주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돌려보고 일단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로봇주들을 1순위 매수 종목으로 또 기대하면서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에 시장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뭐 추후에 제약주도 기대가 되지만 결국엔 지금 당장은 로봇주다. 그리고 이제 덜 올라간 종목으로는 뉴로메카는 꼭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우로보틱스의 추가 상승도 한번 또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로보나 엔젤 로보틱스까지 같이 좀 눈여겨보시면은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또 로봇의 키워드가 액추에이터, 그 다음에 이제 관절 역할의 정밀 감속기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지금 대장으로는 로보티즈, 그 다음에 클로봇,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가총액 기준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뭐 대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돌아가면서 신고가를 좀 쓰고 있는데 뭐 요 종목들은 뭐 많이 오르고 난 무조건 대장으로 가겠어라고 한다면 말릴 생각은 없지만 내 종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이제 대장 종목들이 또 신고가를 쓰는지 흐름이 꺾이지 않는지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계속해서 견고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분명 덜 올라간 중소형 종목들 안에서도 순환매는 돌아온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요즘에 또 함께 주식하시고 매매하시는 분들이랑 로봇주로 수익을 좀 참 많이 내게 됐어요. 기회가 아무래도 좀 많이 오다 보니까 이쪽 안에서 이제 순환매를 잘 이용하니까 또 운이 좋게 또 좋은 그 결과치도 내고 했었는데 뭐 실시간으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또 체험 느낌으로 또 무료로 또 정보 제공해 드리고 종목 사인도 드리는 그런 행사를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래 또 링크와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들 참고하셔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한 주가 이렇게 이제 금요일 오후장으로 마감이 될 텐데 우리 또 로봇주 안에서 그 다음에 제시드렸던 종목들 안에서 더 좋은 성과들이 터져주기를 기대해보고 다음 주도 한번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 주고리즘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